나이트 알스네요 라이브입니다. 아니 지난 새벽에 토트넘에서 공식 채널에서 올린 그 영상 보셨나요? 아 뭐야? 아니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벌써 팀 훈련에 합류해가지고 막 몸도 풀고 막 선수들하고도 플레이도 하고 손흥민 선수하고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장면이 공개됐습니다. 아니 무슨 이적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부터 팀 훈련에? 물론 뭐 이번 주말에 있는 와포드와의 경기 때 출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이 제드성 페르난데스가 결합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기대가 크죠? 왜냐하면 토트넘이 그만큼 좀 어려우니까 이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기대가 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 뭐느냐? 일단 토트넘에 지금 고민이 많은 허리 쪽에서 잘해줄까? 이 고민이고요. 두 번째 전방에서 골을 넣어야 하는 손흥민 선수와 제드성 페르난데스가 전술적으로 조합이 잘 맞을까? 이 두 가지가 좀 관심입니다.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볼까요? 일단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무리뉴 감독이 이번 겨울에 영입한 토트넘 체제에서의 영입 1호입니다. 지금 나이가 어려요. 99년 1월 9일생입니다. 생일이 막 지나서 이제 만으로 21살이고요. 근데 완전 이적은 아니에요. 18개월 임대입니다. 그런데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제 검증돼서 완전 이적을 할 때 많이 주기로 했어요. 5,600만 파운드. 예. 한 8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. 처음에 지를 때 확 지르지. 확실히 랩이 좀 스타일이에요. 그죠? 리스크 최소화하겠다. 참 돈 안 써. 어쨌든. 근데 어쨌든 나중에는 뭐 검증되면 한번 크게 지르겠다. 근데 그럴 수밖에. 포르투갈 대표팀도 뛰고 그동안 뭐 상당히 핫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. 포르투갈 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이렇게 에이전트랑 딱 해가지고 땡겼대요. 다른 이제 빅클럽들도 연결됐었는데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제드성 페르난데스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포메이션은 미드필더입니다. 미드필더인데 자 여기 한번 히트맵 보실까요? 이게 뭐냐면 지난 시즌 벤피카에서 뛰면서 시즌 전체적으로 종합해 놓은 히트맵입니다. 어때요? 미드필더 다 뛰죠. 예. 약간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, 중앙 미드필더, 공격형 미드필더, 사이드까지 다 봅니다.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B2B, 예.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혹은 약간 뭐 메짤라와 같은 움직임도 좀 가지고 있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 제드성 페르난데스가 보여주는 포지셔닝은 조금 달라요. 지난 시즌 때는 상대적으로 약간 중미로서 활약을 좀 많이 했고 올 시즌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갔거나 오른쪽 사이드 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보여주고 있는 특징입니다. 자 그러면 왜 데려왔을까요? 예. 필요하니까요. 예. 토트넘이 지금 뭐 미드필더에 여러 가지 고민 참 많습니다. 부상도 많고 마상 입은 선수들도 많고 못 뛰는 선수도 많고 실력 없는 선수도 많고 난리죠. 미드필더가. 가장 결정적인 건 뭘까요? 아이고 무사 시소코의 큰 부상입니다. 예, 어떻게 하나요? 지금 수술 받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게 빨라야 한 4월 중순 이후라고 합니다. 한 5월 중순에 프리미어리 끝나니까 사실상 뭐 별로 이렇게 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이러니 당장 좀 급한데 무사 시소코 여러분들 어땠나요? 뛸 때 약간 내려와서 미드필더도 할 수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오른쪽 사이드에서 미드필더 보지 않았습니까? 어떻습니까? 제가 제드성 페르난데스 아까 히트맵을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? 딱 일치하죠.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무사 시소코의 빈자리를 일단 메우겠다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약간 무사 시소코가 좀 다른 점은 있어요. 포지셔닝은 닮아있지만 무사 시소코는 기본적으로 몸 아닙니까? 밀고 들어가고 막 싸우고 피지컬 괴물인데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약간 호리호리해요. 약간 호리호리한 스타일이고 그에 비해 좀 무사 시소코에 비해서 좀 빠르고 속도감이 있고 좀 더 테크닉이 뛰어납니다. 사실 무사 시소코가 이렇게 날렵함 이렇게 이런 센스 있는 기술은 아니잖아요. 이게 약간 밀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지. 근데 제드성 페르난데스는 조금 더 이렇게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. 그런데다가 무사 시소코만 지금 토트넘의 미드필더에 없나요? 그게 아니잖아요. 은돈벨은 왜 자꾸 다치냐고요. 돈은 그렇게 주급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자꾸 다쳐. 그런데다가 지금 또 누구예요? 나머지 선수 다이어. 왜 뭘 이렇게 못 차? 예. 그리고 또 누구야? 에릭센. 예. 왜 마음 떠나가 좀 이적 결정을 하죠. 에릭센 좀 해야 될 것 같고. 완야마 어딨어? 완야마 좀 사라졌어요. 그리고 완야마 좀 떠난다는 외신도 있더라고요. 완야마 좀 전력에서 좀 나가버렸고. 로셀소는 어떠세요? 로셀소 조금 좋을 때 한두 명 장면이 있지만 여전히 뭐 그렇게 토트넘을 구해낼 만큼의 선수일까? 예, 퀘션 마크가 좀 있죠. 이러다 보니까 허리에 선수가 필요합니다. 그러니 제성 페르난데스를
탁 때린 왔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잘 데려왔다 봐요. 잘 데려왔다 봅니다. 이게 지금 토트넘이 그냥 허리 쪽에 선수가 몇 명이 부족하다 이걸 떠나서 토트넘이 올 시즌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, 여러분들 올 시즌 토트넘이 좀 부족한 게 몇 군데가 다 있잖아요. 뭐 공격도 좀 부족하고 수비도 좀 불안하고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가 이렇게 좀 툭 떨어진 것 같아요. 느낌이 지난 시즌과 놓고 봤을 때. 맞습니다. 예. 허리 쪽에 볼을 소유한 볼을 뿌려주는 게 너무 약해졌어요. 예. 누가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볼을 소유한 다음에 전방으로 딱딱 찔러주는 게 약하다 보니까 소유 못하니까 뒤쪽에 있는 수비들은 수비 하중이 더 많이 생기고, 뿌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앞쪽 공격들은 고립돼가지고 골을 좀 더 적게 넣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. 이건 데이터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. 토트넘이 지난 시즌 평균 패스 성공률이 얼마였느냐.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3.2%의 패스 성공률을 갖고 있었습니다. 5위에 해당했는데 올 시즌은 8위로 뚝 떨어졌어요. 얼마? 81.5%. 또 지난 시즌 토트넘의 평균 점유율은 56.7%로 역시 4위였는데 이번 시즌 평균 점유율은 52.3%로 8위로 또 뚝 떨어졌습니다. 다 떨어져요, 다. 예. 볼 소유하지도 못하고 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제성 페르난데스는 어떠냐? 자, 지난 시즌 패스 성공률 84.3, 이번 시즌 85.3, 더 올랐습니다. 올 시즌. 그러니 지금 올 시즌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좀 부족한 패스 성공률이나 점유라고 하는 부분을 제성 페르난데스 전술적으로도 좀 보태줄 수 있는 선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손흥민 선수와 그래서 어떤 관계인데요? 손흥민 선수와 전술적으로 어떻게 합의될 것 같은데요? 제성 페르난데스는 공격적으로만 그냥 단순히 뭐 볼 소유하고 패스 성공률만 높은 선수가 아니라 사실 수비도 잘해요. 태클이나 압박 능력이 좋아서 볼을 끊어내는 걸 상당히 잘합니다. 볼을 끊어낸 볼을 딱 끊잖아요. 끊어가지고 직접 자기가 드리블 들어가는 속도도 좋고, 속도감 있게 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딱딱 찔러주는 게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.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강점은 뭐예요?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. 속도, 슈팅 아닙니까? 그죠? 손흥민 선수의 속도감과 제성 페르난데스의 속도감은 딱 일치합니다.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는 슈팅인데 제성 페르난데스는 찔러주는 걸 잘해요. 좋죠. 좋습니다. 좋은 결합이에요. 그런데다가 제드송 페르난데스는 자기가 마무리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주는 스타일입니다. 사실 제드송 페르난데스는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에요. 자, 요 그래픽 한번 보시죠. 제드송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 슈팅을 때렸던 위치입니다. 거의 다 어때요?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 X 표시가 되어 있죠. 저게 뭐냐면 슈팅을 때리는 위치 표시긴 하는데 다 골을 못 넣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슈팅을 이렇게 잘 때리는 선수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찔러주는 선수예요. 자기가 볼을 끊어낸 거를 쭉 해가지고 쭉쭉 뿌려주는 선수지 자기가 피니셔는 아닙니다. 그러니 피니셔는 누군가 있어야 돼요. 피니셔와 제드송 페르난데스의 결합이라고 하는 게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드송 페르난데스의 이번에 결합은 토트넘의 부족했던 포지션을 보태주는 곳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좀 더 부족했던 볼을 지원받을 수도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봐요.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. 제드송 페르난데스가. 근데 이제 저런 건 있을 거 아니에요. 리그가 달라졌으니까, 다른 리그니까 프리미어리그의 템포나 몸싸움이 얼마큼 버텨낼지는 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 이렇게 전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괜찮거든요. 빠르면 이번 와포드 경기 아니더라도 뭐 종말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럴 때 어떻게 뛰는지, 또 손흥민 선수 어떠한 조합을 보여줄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제드송 잘했으면 좋겠네요. 자, 좋아요, 구독 걸립니다. 때려야죠. 알람 들어갔어요.